자, 이제 1강 가겠습니다. 자, 교재 오십시오. 10페이지 오세요.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은 왔다 갔다 교재를 좀 봐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경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는 글자 자체를 잘 어떤 의미인지 한번 국어식으로 한번 독해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자유제와 경제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어떤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까? 제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목적을 담고 있어요. 우리한테 뭐를 줄 때 제라는 단어를 씁니까? 유용성, 흔히 쓸모라고 하죠. 유용성, 쓸모가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분필 저한테 뭡니까? 제입니다. 수업할 때 분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쓸모 있으면 뭡니까? 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그러면 쓸모 있으면 당연히 돈을 지불합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쓸모 있으니까 돈을 지불한다는 게. 근데 진짜 그런가요? 쓸모가 엄청난데도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당장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호흡하고 있죠. 뭐요? 공기. 쓸모로 말하면 최고잖아요.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쓸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가격을 반드시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느냐? 자,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뭐가 하느냐를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쓸모를 줄 수 있지만 쓸모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을 지불하느냐는 한번 뭐 해보자는 겁니까? 의심해보자. 그래서 쓸모 있는 것이 과연 가격까지를 보장하느냐, 쓸모 있으니 당연히 돈 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음을 던졌어요. 맞다 틀리다는 다 끝나면 이제 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경제학의 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쓸모라는 의미가 있으면 다 재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쓸모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을 지불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 맞지 않나요? 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대가 지불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연구해보자. 당장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공기. 쓸모로 말하면 엄청난 것이지만 돈 내고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라는 단어는 쓸모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단어다. 자, 두 번째는요. 앞에 경제라는 말과 자유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고 경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흔히 경제할 때 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미는 아주 잘 나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은 20문제를 내기 때문에 한 문제씩 꼭 내지만 우리 쪽 파트는 단락 몇 문제예요? 국가직, 지방직 몇 문제? 5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경제 개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면, 자, 첫날이라 내용을 좀 왔다 갔다 해드립니다. 뒤에 12쪽이요. 12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맨 꼭대기에 의미에 경제생활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직간접적으로 뭐를 치르는 일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대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는 뭐를 치를 때 우리 경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요? 대가.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주고받는다. 대가성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 경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우리 수능 경제에서는 대략 2번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 쪽은 아직 없어요. 근데 사실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뭔 소리냐면 분명히 인간의 아름다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부활동 내지는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아름다운 활동이지만 뭐 주고받지 않습니까? 대가 주고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나 봉사활동은 무슨 활동이라 부를 수 없습니까? 경제활동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경제란 말이 붙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첫날이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조금 번잡스러워도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16쪽에 1번. 자, OX 문제에서 우리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봉사활동은 경제활동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옆에 이제 각 주에 설명 써놨죠? 봉사활동은 대가와 뭐하기 때문에? 여기 무관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경제활동 아니다. 다시 오시면요. 그래서 명심하실 것이 경제라는 단어는 대가성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기부와 봉사활동은 인간의 아름다운 활동이면 틀림이 없지만 대가성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라 부르지 않는다. 경제활동이라 부르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경제활동, 경제제, 공통글자 경제인데 경제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뭐를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다. 대가를. 따라서 경제제는 총괄적으로 이런 개념 정의가 됩니다. 분명히 쓸모 있는 것으로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 경제제.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자유제는 뭐냐는 거죠. 우리 자유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free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자유롭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유에 또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공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자유제는 쓸모는 엄청날지 모르지만 이걸 획득함에 있어서 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런 재화를 뭐라 부른다? 자유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제는 쓸모가 없는 겁니까? 쓸모 엄청날 수 있습니까? 쓸모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공짜. 일단 우리는 이런 거에 뭐가 있는지와 더불어서 왜 그러면 이것은 공짜인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습니까? 공기 또는요 햇빛 또 지금 물이 아닙니다. 지금 물은 사 먹잖아요. 과거의 깨끗한 물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쓸모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그래서 뭐라 부른다? 자유제라 부른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쓸 수 있는데? 쓸모. 자, 그런데 경제제는 쓸모가 있고 이를 획득함에 있어서 준 사람한테 반드시 뭘 줘야 되는 거? 대가성을. 이게 경제제.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지금 받았죠? 교재 그냥입니까? 돈 주고 사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강의하고 있죠? 이때 우리 잠시 이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도는 띄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경제 공부할 때 의미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만 들으시면 돼. 우리 흔히 그러니까 재라는 단어는요. 이 재라는 단어는 쓸모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이 재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형. 형태가 있다는 거죠. 뭐요? 교재 같은 거. 이런 재를 뭐라 부른다? 재화라고 부릅니다. 재화.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눈에 보여요? 강의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얼굴이 보일 뿐이지. 따라서 형태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쓸모 있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서비스. 우리 재화의 예로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교재, 뭐 여러분들 옷도 그렇고 뭐 안경 다 이 재화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지만 무형의 재, 즉 서비스에는 뭐 있습니까?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뭐예요? 교육 서비스, 강의 서비스, 또요 변호사의 변론, 그죠? 의사의 진료 다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근데 최근엔 요게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수능 쪽입니다. 우리는 나온 적도 없어요, 사실. 자, 여러분들 은행도 크게 얘기하면 기업이거든요. 은행은 뭘 해서 먹고 사는 데입니까? 대출해서 먹고 사는 데죠. 그 대출은 뭐예요? 재화 생산입니까? 대출은 서비스 생산입니까? 서비스요. 대출 서비스입니다. 흔히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데 따라서 시험 문제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금융 서비스. 잘 나옵니다. 자, 금융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재라고 한다. 단지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는 아닙니까? 다섯 문항에 들 정도의 위력은 없어요. 이거 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시면 돼. 자, 정리요. 경제재란 쓸모 있는 것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획득 가능한 재를 뭐라 부른다? 경제재라 한다. 자, 자유재란 쓸모는 엄청날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아직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쓸모가 엄청난데도 뭐를 내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는다. 공짜인 재를 뭐라 부른다? 자유재라 한다. 사례 뭐가 있느냐? 공기, 햇빛, 과거의 깨끗한 물. 자, 과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은 물이 사 먹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깨끗한 물 등을 뭐라 부른다? 자유재라 한다. 이때 우리는 재라는 단어는 쓸모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형태가 있다? 재화. 형태 없다? 서비스. 그죠? 자, 우리 재화에는 뭐 별거 없어요.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가 있다는 거 꼭 뭐하라? 기억해달라. 자, 이제 그렇지만 이런 쓸모가 있는 걸 재라고 부르지만 쓸모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값을 지불해야만 되느냐? 자, 양자에서 보듯이 반드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얘는 돈을 안 내고 얘는 내느냐? 그 이유를 뭐 해보자? 찾아보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시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좀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흰색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는 시험 문제 수능에 나왔던 부분은 노란색을 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칸을 넘기면서 설명 쓸 때 제가 녹색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뒤에 안 보이시면 얘기하셔. 바로 적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해도 안 보이시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녹색이 약간 안 보일 우려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안 보이시면 바로 흰색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제가 단계를 4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흰색, 노란색, 파란색, 마지막 빨간색 하려고 하는데 빨간색 별표만 칠할 테니까 큰 의미 없지만 요게 잘 안 보이시면 바로 얘기하셔. 바로 얘기하십시오. 바로. 자, 예, 누구 지금 얘기했어요? 감사. 예, 감사. 원래 수업 때 저렇게 호응해 주셔도 되게 신나요. 여러분들 되게 신나요. 그냥 가만히 있죠?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어느 코너로 세 번째 와야 되느냐면 왜 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쟤는 공짜냐? 그 이유를 보자고 그랬죠. 이유를.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 아마 한두 번쯤은 경제학습을 안 하셨더라도 들어봄직한 단어 중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소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고로 이제 희소성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하여튼 뭐 첫날이라서 왔다 갔다 좀 할게요. 15쪽 보세요. 15쪽 자료 분석 노트. 자료 분석 노트의 맨 상단의 타이틀이 뭡니까? 맨 상단의 타이틀이 희소성. 그리고 그 밑에 타이틀이요. 자유재와 경제재. 끝이에요 사실. 여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 다시 오시고요. 그러면 희소성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얘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자유재인지 경제재인지 뭐하고 있다. 구분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희소성. 지금부터 이제 뭘 공부해야 됩니까? 희소성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것이 아까 자유재 경제재도 뭔가 대칭적으로 봤듯이 희소성도 대칭적으로 좀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유사 개념을 따오겠습니다. 요든지 그 단어를 써드리고 설명은 이쪽 올 거예요. 자, 이거와 되게 유사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절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희자로 시작을 해요. 희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뒤편에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게 힘드시면 얘기하셔.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의무예요. 감사. 예. 자, 일단 희소성과 희귀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글자도 아까 자유재 경제재처럼 공통 글자 한번 찾아보시죠. 공통 글자. 뒤에 성은 성질 성격이니까 빼버리고요. 앞에 뭐가 공통 글자입니까? 희. 우리 한자어 희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의미예요? 드물희입니다. 드물희. 드물다. 드물다란 말은 풍부하다는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부족. 따라서 재라는 단어가 쓸모라고 한다면 희라는 단어는 요 두 글자 어떤 단어로 쓸 수 있다? 부족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뭐라 부를 수 있어요? 희소성 아니면 희귀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사실은 수능 쪽 라인에서 한번 나오긴 나왔었지만 우리는 나온 적이 없는데 요거 문제 한번 내면 상당히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맛배기 한번 해드릴게요. 뒤에 17쪽의 문제 한번 보실래요? 2번. 뭐 요런 정도의 문제를 수능형 문제입니다. 17쪽의 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수능형 문제인데 희귀성 내지는 무슨 성이요? 희소성. 사실 이런 문제 정도가 충분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1장에 보시면 기출이 없어요. 사실 이게 20문제도 아니고 5문제 내는데 얘를 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만약 낸다면 요 두 개를 뭐 해볼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희소성과 희귀성은 반드시 개념을 뭐 해야 됩니까? 구분하셔야 돼. 따라서 요 두 개 구분해야 왜 이것이 차이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공통 글자 뭐라 했습니까? 드물다라고 했어요. 드물다. 드문 건
희자를 써서 희소성 아니면 희귀성을 쓸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두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믿어주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OT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13쪽 보시면, 상단의 오른쪽 보시면 13쪽에 희소성과 뭐가 들어있습니까? 희귀성. 그러니까 알짜 내용 설명할 때 본문 내용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앞으로는 왔다 갔다 안 할 겁니다. 아, 내용에 있는 걸 하고 있구나 믿으시면 돼요. 첫날이니까 봐드릴게요. 자, 희소성과 희귀성을 뭐라 써놨습니까? 뭐 상대적 부족, 하나는 절대적 부족, 어쩌고저쩌고 그게 나와 있죠. 올해 이런 표현이 더 어렵지 않나요?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뭐 써두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지금 수능 쪽도 올해부터 아시겠지만 영어를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절대평가 한다고 그러죠. 절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뭐예요? 내가 쟤보다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절대 점수 90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이면 2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란 말은 다른 사람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 잘 봤다 못 봤다? 의미 없죠. 여러분들 왜 운전면허 같은 경우 딸 때 나는 아무리 잘해도 제가 더 잘하면 난 떨어져 쟤 본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정 점수 이상 올라가면 다 붙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절대평가라고 하죠. 상대평가는요. 잘 봤다 못 봤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잘 봐야 붙는 거죠. 둘 다 못 봐도 얘가 더 못 보고 내가 붙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입니까?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란 말은 항상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고려,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제가 써볼게요. 또 희귀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나 한번 써볼게요. 자, 희귀성에 대해서는 절대적 뭐라 써놨습니까? 부족이다 라고 써놨어요. 절대적 부족. 근데 희소성에 대해서 뭘 써놨습니까? 상대적 부족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상대적 부족. 부족이란 단어 자체는 드물 희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도대체 상대가 뭐고 절대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라는 단어는 상대 쪽을 전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고민하거나 고려할 필요 없죠. 그냥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이란 말은요. 항상 다른 쪽을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비교해야 돼요. 비교. 근데 이렇게 해봤자 와닿지 않고요. 자,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일 나아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희귀성, 희소성 문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오늘 오신 분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마 아니시겠지만 결혼해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뭐 이제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아빠들 입장에선 특히 아들보다 이제 딸이 나왔을 땐 그냥 이쁘잖아요, 사실. 그냥 이쁘죠, 뭐 딸내미 이쁘죠, 뭐 속세계도 이쁘고, 그냥 이쁩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 이제 강남 캠퍼스에 그 김영구 선생님이라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 딸내미가 이제 최근에 어린애가 나와서 맨날 이뻐해요, 맨날. 우리 이제 옆에서 보다가 그래 맨날 안 남았다라고 이제 놀립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 그 몇 년이 제 딸의 경우를 보니까 딱 아주 진짜 맥시멈 잡아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예요. 5부터는 말도 안 들어먹어요. 4까지는 그래도 잘 만들었었는데 5부터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특히 7살 때까지는 엄마랑 관계 어떨지 모르지만 아빠 입장에서 잘 듣습니다, 사실. 이쁘죠, 뭐. 진짜 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집에 분명히 이제 그게 이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녀석이 이제 막 글씨도 쓰기 시작하고 써봤자 뭐 그리는 거지. 그 글씨가 아니죠. 뭐 그림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엄마 아빠를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 그림 그리라면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엄마 아빠 그림 그리라면 얼굴만 그려요, 진짜로요. 해보세요. 다 얼굴만 그려요. 얼굴 막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코하고 막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는 전혀 밑에 있는 몸통이나 손발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야 아빠는 손발 입고 다니는데 왜 이건 안 그리냐 그러면 그때서 이제 대충 그려줘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뭐합니까? 열심히 그릴 뿐이지 전체적 구도를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과연 그림이라 할까요? 이거 만약에 갖고 있다 제가 나눠준다 해서 여러분들 가져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집에 계신 분조차도 싫어해요. 저쪽은 우리 종원 형도 B형입니다. 저는 이제 O형인데, 그래서 저는 B형 박사예요, 사실. 집에 계신 분이 이제 B형이라서 잘합니다. 쿨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훅 던져버리더라고. 저는 되게 소중해요. 제가 코팅 떠서 집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애가 속생일 때마다 항상 보면서 스스로 위안해요. 이때는 되게 애가 말을 잘 들었었는데. 지연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 딸이 그린 이 그림이 수없이 많겠습니까? 달랑 한 개겠습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자, 이거 뭐라 부를까요? 한 개. 뭐라 부릅니까? 희소성이요? 희귀성이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희귀성입니다.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것은 무조건 개수만 보시면 돼. 개수가 뭐하다? 작으면 됩니다. 희귀성. 오케이? 근데 만약에 희소성으로 한번 물어보게. 희소성. 이거 희소한가요? 자, 답. 희소하다. 2번. 희소하지 않다. 3번. 알 수 없다. 몇 번 답일까요? 항상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희소하다. 5. 희소하지 않다. X. 3번. 알 수 없다. 몇 번 답일까요? 물어보는 취지. 3번. 알 수 없다예요. 뭔 소리냐? 항상 희소성 유무를 물으려면 뭔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 이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있느냐를. 자, 만약에 그림이 달랑 몇 개인데 그림이 달랑 한 개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인 나조차도 아무 원하지 않아요. 자, 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굳이 욕구라고 할게요. 욕구. 이거는 자원의 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원의 수량이 많아요? 욕구가 많아요? 자원의 수량이 더 많죠? 자, 욕구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희소하다 합니까? 희소성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으려면 자원의 양보다 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욕구가 많아야 돼요. 만약 그러면 얘가 장인어른은 또 우리 딸내미 좋아하니까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원한다? 2명이 원한다. 그러면 자원의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욕구가 더 큽니까? 욕구가. 이거 뭐예요? 희소하죠. 왜? 두 사람한테 한 개를 찢어줍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따라서 분명히 메꿔줄 수 없으니까 뭐라 부른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무슨 부족? 상대적 부족.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른다? 희소성. 그러니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아까 그 물음은 몇 번이 답인 겁니까? 3번. 알 수 없다가. 한 번 더요.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희소성 개념은 중요해요. 자, 희귀성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원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절대적 부족이다라는 파트에 이렇게 파스하시면 돼. 자원의 개수만 본다. 얘 하나만 본다. 자원의 개수가 하나다. 뭐라 부릅니까? 희귀성. 끝. 근데 희소성은 자원의 양만 봅니까? 이거와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인간의 욕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욕구를.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해야지 절대 자원의 양만 갖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례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한 개예요. 자원의 양. 희귀합니까? 그러면 희귀하죠. 하지만 자원의 양이 하나인데 원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자, 희소합니까? 희소하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거라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한 개밖에 없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자, 뭡니까? 희소성이 없는 거죠. 되죠? 자, 또 하나 연습합니다. 만약 이번에는요. 자, 전 세계에 1000개나 있어요. 이런 정도 되는데 희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1000개가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1001명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욕구가 많습니까? 자원의 수량이 많습니까? 욕구가. 1001명이 원하는데 1000개를 가져가봤자 채워줄 수 없잖아. 하나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족을 무슨 부족이라 한다고요? 상대 부족.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요거는 분명히 개념 정리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쭉 정리하시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은 단박에 알아들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알아듣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할게요. 하트요. 개인적으로 왜 이걸 얘기하냐면 모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맨날 이거 아니 뭐 이런 거 시각적으로 되게 화나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하트가 영어에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왜 하트가 사랑인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히아트입니다. 이게 히가 꼭 남자만이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뭐로 보이면요? 아트로 보이면 사랑이에요. 남이 볼 때는 제가 막 코 흘리고 있고 막 울고 있는데 보기 흉하지. 근데 나한테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게 사랑이지. 제발 어려운 거 나올 때마다 뭐 날리시라고요? 하트요.
그래서 하트 표시한 다음에 시각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렵다는 느낌을 맨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짜증을 줍니다. 자체가. 그거 재밌어요. 해두시고 또 넘어가셔. 제발.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10번 들어야 되는 분도 있고 3번 정도는 들어야 되는 분도 있는데 무리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 모르시겠다. 뭐요? 하트.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요. 시험 공부는요, 밀당 잘하셔야 돼. 나쁜 남자 끌리듯이 어려운 문제만 막 끌리죠. 걔만 막 봐요. 합격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물건을 가면. 왜? 얘 때문에 온 정신이 날아갔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어려운 걸 일단 스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일단 표시하시라고. 한 번만 더 시도하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희귀성과 희소성은 공통 글자 뭐다? 부족이다. 그런데 희귀성은 그냥 개수만 보시면 돼. 개수가 1개다 2개다. 뭐라 합니까? 희귀성. 끝. 개수만 뭐 개수만. 근데 희소성은 개수만 봅니까? 인간의 욕구를 비교해 봐야 됩니까? 인간의 욕구를 비교해 봐야 돼요. 인간의 욕구를. 만약 얘가 100만 개예요. 자, 100만 개란 말 자체로 희소성 유무는 못 따집니다. 뭐를 비교해 봐야 됩니까? 인간의 욕구. 100만 1명이 원한다. 희소성 있다 없다? 있지요. 오케이? 따라서 자원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비교해 본다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욕구가 큰 거를 뭐라 부른다? 희소성. 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희소성은 그런 개념이구나. 자, 이제 그러면 왜 우리 이거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얘는 돈 내는데 얘는 공짜냐 이거죠. 그죠?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아까 제가 우리 딸내미 그림 말도 안 되는 그 금이 이렇게 있었어요. 딱 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원하는 분이 몇 명이다? 2명이다. 나와 장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찢어줄 수는 없잖아요. 한 명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용돈 뭐 하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명절 때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애한테 돈을 많이 주실 테니까 당연히 이 그림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한테. 제가 또 사왔어요 진짜로요. 장인한테 돈 더 드리고 사왔습니다. 진짜 옛날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분명히 희소성을 해결하는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돈으로 해결. 돈으로. 그러니까 경제자라는 것이 쓸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근데 공기가 엄청나게 뭐합니까? 쓸모 있지만 왜 우리 공짜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돈 낼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 공기가 인간이 아무리 70억 명이다. 우리 이 지구에 할지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굳이 뭘 낼 필요 없어요. 돈을 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 희소하지 않으니까 뭐다? 공짜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마지막 색깔, 이 색깔로 희소성이 경제자는 뭐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한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요. 희소성이 있다. 희소하니까 사람이 욕구가 많으니까 뭐를 내는 사람한테 돈을 내는 사람 주자. 근데 만약에 왜 공짜냐 그러면 뭐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다? 돈 낼 필요 없다. 결국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희소성, 무다. 그럼 이제 결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꼭대기 물으면 답해보셔. 쓸모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희소성, 유무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희소성, 유무가. 희소한 것을 해결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가격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답이죠. 가격 결정 요인은 쓸모 유무입니까? 아니면 희소성 유무입니까? 희소성 유무. 이게 결론입니다. 자, 제가 흐름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자유재와 경제재에서 경제재란 쓸모 있어서 자,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경제재라 한다. 자, 우리 재화는 교재처럼 유형의 형태고, 자, 우리 서비스는 교육이나 금융 등처럼 무형의 경우를 말함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뭐가 있다? 쓸모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는 일단은 쓸모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재는 자, 공기햇빛, 과거의 깨끗한 물처럼 자유재는 엄청나게 쓸모 있거든요. 그럼에도 공짜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희소성으로 우리 뭐 해보자. 따져보자. 자, 우리 희소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부족, 희귀성은 절대 부족인데 이 의미가 뭐냐? 달랑 자원의 양만 본다. 뭐요? 희귀성. 자원의 양이 한 개다. 희귀성. 하지만 희소성은 자원의 양만 봅니까? 욕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야 됩니까? 비교해봐야 됩니다. 이게 많으면 희소한 게 맞지만 이게 많으면 희소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많아서 희소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로 해결하자? 돈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희소성의 유무가 대가와 공짜를 뭐하고 있구나.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경제학의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은 쓸모 유무에 있다. 희소성 유무에 있다. 희소성 유무에. 끝. 요 정도 보셔도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사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돌아와서 그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